네, 총재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치셨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었어요. 총재님께서 그 서울시장 후보로서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되실지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일단 나갔으니까 이제 당선하려고 나간 거지. 네. 네. 근데 뭐 여야가 원래 서울시장을 다 항상 독식했잖아. 그러니까 여야 아닌 사람이 시장이 붙는다는 뭐 그런 징크스는 없잖아. 네. 서울 시민이 깨면은 이제 기회가 오는 거지. 나는 서울 시민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네. 총재님, 현재 국민들이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황일 것이라고 생각돼요. 현재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불황 사태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 불경기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현재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업주들의 피해는 현재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각에선 병을 전파하는 건 다른 사람인데 왜 모든 피해는 자영업자가 봐야 하느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방역 대책이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데 현 사태를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이 되면 이제 자영업자들의 방역 대책은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는 어떤 영업 장소든 이제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서울시만큼은 풀어야 되겠지. 이제는 우리는 백신이 내년에 나오게 돼 있으니까 내가 시장이 되면은 그때쯤부터 백신이 접종이 돼. 그러니까 백신 접종해가면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하도록. 지금은 요 상태 나가면 자영업자들 또 영세상공인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살자가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많아요. 몇 배가 돼.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경제 파탄으로 사람이 자살하는 건 어린애들 중고등학생이 아무 죄도 없이 부모 때문에 죽게 되고 막 이래 동반 자살도 하고 하니까 이 자살자가 몇 배가 늘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 그럼 우리는 뭐 병만 안 걸리게 한다 이런 것보다도 전체 국민이 같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코로나를 그렇게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예방주사 맞아가면서 코로나 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식당 안 가면 되지. 그렇잖아. 그게 자기가 어느 정도 백신을 맞든지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 한 상태에서는 어디든 이동할 수 있도록. 또 행사도 뭐 연예인들을 위해서 극장도 또 뭐 이런 업소들도 문을 열게 해줘야 돼. 통금도 이제 없애고 정상으로 해도 코로나의 일정 수치는 일본을 보면 알잖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고 자살자보다는 코로나로 죽는 자가 훨씬 적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트럼프 봐요. 그 유권자들 앞에서 유세하는데 트럼프 지지자 중에 마스크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왜 그래? 거기는 마스크를 안 하고 전부 집단으로 몰려 있어요. 물론 담당 변호사도 코로나에 걸리고 트럼프도 걸려봤지만 트럼프도 뭐 걷더니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아마도 의학계에서 계획적으로 코로나를 더 늘어나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자기들이 백신 회사들이 의심스러워. 왜 이 백신 회사들이 뭐 기다렸다는 듯이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잖아. 그럼 이런 전염병은 백신 회사들이 퍼뜨린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 사람들을 돈 벌어주는데 급급하잖아. 그러나 그걸 한 번도 의심해보는 지도자가 없어. 맞습니다. 백신이 어디서부터 발생해서 어디로 이동했느냐. 이거 이상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코로나를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 국민을 그냥 집안에 안 움직이고 들어앉아 있으면 코로나에 안 퍼지겠지. 그러면 경제도 망하고 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으로서는 방역이냐 경제냐 중에 어떤 거를 하나를 좀 선택해서 그 비중을 그러니까 중간을 되는데. 택해야지. 방역과 경제 양대를 양자택일을 하면 안 돼. 방역도 좀 하고 경제도 살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국민 투표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해가지고 그 중간 지점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이 원한다면 영업을 하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그 경제활동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보장하고 그걸 통제하지 말고 네. 마스크를 끼워라 뭐 이런 거 정도는 통제할 수가 있지. 그러나 식당을 가거나 뭐 예식장을 가거나 강의장을 가거나 이거 통제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외출이나 야외 활동은 제한시키는데 또 한편으로는 숙박 쿠폰이나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해줘요. 그리고 뭐 업주들에게 영업 정지를 지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예. 그게 말이 안 되고 지금까지는 코로나 대책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다 하고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갈 때는 국민 경제가 파탄 나니까 이걸 지혜롭게 시장이 되면 내가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여론을 들어가면서 코로나를 무조건 겁을 내는 단계에서 이제 예방만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코로나를 대처하겠다. 위드 코로나라고 말씀하셨죠. 위드 코로나. 그러나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이제 코로나를 함께 가면서 자살자를 없애고 경제를 살리겠다. 응? 네.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 경제 살려가면서 코로나를 대처하다 보니까 유럽에는 코로나 환자가 많아. 네. 그렇지? 그럼 뭐 코로나 있는 줄 알고도 여행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가 지금까지 확진자가 39,432명인데 그중에 사망자는 556명으로 집계가 돼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1.4% 정도인 것을 보면 정말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보다 오히려 자살자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니까 네. 경제를 살리는 걸 위해서 영업장들만큼은 개방하게 해놔야 된다. 통금시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 목숨 위험한 사람은 안 가면 되잖아. 면역이 약하거나 노약자들은 밤늦게 뭐 이런 업소에 안 가면 되지. 네. 그죠? 네. 그래서 코로나를 지혜롭게 해가지고 경제도 살리고 코로나 예방도.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시장이 되면은 그런 유연성 있게 코로나를 대처하겠다. 네. 그 말이에요. 그 총선 때 양적 완화 2,000조 시행하여서 1억 원씩 지급하겠다 말씀을 하셨을 그렇죠. 때 저는 그 당시에 솔직히 조금 황당하게도 좀 들렸는데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을 보니까 정말 이 상황이 1억 원 정도의 지원금이 없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 피해가 한 사람당 한 1억씩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직장에 떨려 나온 사람, 공항에 뭐 승무원이 지금 직장 떨려 나온 사람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월급 계산하면 한 사람당 한 1억 정도의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 1, 2년 더. 그러니까 미리 돈을 중간 지점에서 팍 주면은 네. 굉장히 좋아요. 한 가정에 돈이 벌써 한 5억 원 들어오잖아. 식구 한 두세 명 있으면.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처할 수가 있다니까. 지금 업주들에게 150만 원, 200만 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월세도 안 될 뿐더러 그 돈을 그것도 매달 주는 게 아니야. 그걸 국민들에게 풀어야 소비가 일어날 텐데 그걸 업주들에게만 지원한다는 것이 조금 네. 총재님 현재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요. 청와대는 지지율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심기일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또 차기 대권 선호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1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렇게 민심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건 풍선 효과지. 풍선 효과요. 뭐 싸우고 있으니까 반발심이 나오는 거지. 뭐 그런 사람이 대통령 돼서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대통령 돼가지고 나라 망한 국민을 진짜 먹여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자, 통찰력이 있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가야지. 네. 공장도 한번 안 다녀본 사람들이 사법고시만 봐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그 나라가 그렇게 간단하게 부자가 돼 국민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 네. 안 그래도 지금 국회의원이 대부분 법조인이야. 너무 법조인이 많아서 문제야. 네. 그래서 그거는 국민들이 지금 풍선 효과야. 약간 감정이 나니까 그런 문제 일어나는 거고 네. 소신껏 일하는 사람을 또 흔든다면 또 그런 국민의 반감이 있는 거지. 실제 대통령 선거 때는 보면 알잖아. 그건 아무런 대통령 선거와는 연관이 없는 지지율이야. 네. 현 정권에 대한 어떤 반감이 그렇게 지지율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는. 그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는 어떤 네. 지지율 조사가 무의미한 것이 무조건 힐러리가 다 100점이었어. 트럼프는 완전 미치광이었어. 네. 그리고
성추행 당했다, 강간 당했다는 여자가 한 50명이 맨날 그 사람들만 텔레비 내보내. 미국 텔레비가. 네. 전 세계 언론이 그 사람들만 내보내는 거야. 그럼 트럼프는 도저히 후보로서 텔레비에서 안 내보내죠. 대통령 선거 그랬단 말이야. 네.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트럼프는 정치해본 적이 없어. 네. 하원, 상원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런 사람이 미 공화당에서 16번째 대통령 후보야. 네. 그런데 앞에 있는 15명을 제쳤어. 어떻게 제쳤어? 방송에서는 트럼프 저놈은 바람둥이야, 저놈은 뭐 사기꾼이야, 뭐 전 세계 방송이 힐러리가 100점이야. 힐러리가 당선돼. 확정적이었어.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16명 중에서 1등이 되고 힐러리를 또 이겼을까? 모든 언론이 여론조사하면 100% 힐러리야. 트럼프는 면회도 없었어요. 심지어 공화당에서도 후보가 되니까 공화당 사람들이 돈을 돌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됐을까? 유튜버야. 오직 트럼프 지가 만드는 유튜브 외에는 트럼프 선전할 길이 없어. 그러나 대통령 된 사람이야. 희한하잖아. 네. 그 내가 지금 왜 유튜버가 이렇게 많이 하겠어? 나중에 알게 돼요. 전 미국 국민들이 대부분 힐러리 대통령 된다. 이게 여론조사야. 네. 트럼프 찍겠다는 사람은 없어. 왜? 찍으면은 트럼프 찍겠다고 그러면 망신당하니까. 저런 무식한 놈, 미친놈 이러니까. 가만히 있다. 투표장 가서 트럼프 찍었잖아. 네. 그런데 이번에도 트럼프 표가 많이 남았잖아. 네. 트럼프라는 사람은 도대체 그런 언론에 지금도 미 전체 언론이 트럼프 편을 안 들어. 근데 지금은 좀 나아요. 그때는 완전 강간당했다는 여자들이 나와서 텔레비에서 울고불고 난리하는 그거만 계속 내보내줘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은 내가 트럼프를 에너지를 넣었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도 트럼프 에너지를 넣은 거예요. 트럼프하고 날아갔다가 NBL에서 내보내놓고 허경영과 트럼프가 닮았다. 저런 트럼프 저도 약간 미친놈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트럼프 저 사람이 대통령 되게. 두고 봐라. 내가 그랬잖아. 네. 16명이 꼴찌인데 저런 미친놈이 대통령 나왔다는 거야. 허경영 씨와 닮았대요. 닮은 꼴이 5가지래. 그래서 내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요. 네. 내가 딱 그랬어. 대통령이 됐잖아. 그 당시 언론에서 트럼프를 좀 미치광이 보듯이 미치광이로 봤지. 그 사람이 된다는 말을 그 사람이 16명 중에 꼴찌니까. 네. 한번 생각해봐. 5명 중에 꼴찌라도 안 되는데 어떻게 16명 중에 꼴찌가 트럼프인데 그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어. 그러니 내가 시장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내가 대통령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맞습니다. 내 유튜버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제 여러분이 지켜보면 되고 나는 제발 여기 앉아있는 게 더 편해. 나는 권력에 관심이 없어. 그러나 하늘에서 올 때 이 지구의 시스템을 바꿔주면 여기가 낙원이 되는데 시스템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세금 걷어가지고 지구가 다 닦아서버리고 국민들 외면하니까. 그래서 나는 모든 지구인들에게 150만 원씩은 주는 시스템으로 바꿔. 그 우리나라가 선착순 그걸 하겠다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중국 시진핑이와 내가 또 잘 협력하고 트럼프하고 또 잘 협력해서 세계 통일을 해낼 수가 있어. 네. 총재님이 만드실 사회가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그럼? 네. 이 귀중한 시간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공약. 네. 나는 재산세 안 받잖아. 네. 재산세 안 받는 것이 이번 시장 선거의 화두야. 지금 서울 시민들의 주택 보유세 안 받아. 자동차 보유세 안 받아. 예. 그게 첫째고 턱급수. 여러분이 먹는 물을 저 소행강 댐 쪽으로 올려가지고 턱급수를 매기겠다. 네. 11월에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로 증가하면서 13조 6천억 원이 증가했대요. 갈수록 서민들의 부채 부담 커지면 이건 어떻게든 좀 줄여줘야 될 방안이 필요한데. 은행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건 적금 해약한 거, 보험 해약한 거는 둘째치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대출해 간 거 이거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거기에 정부의 세금 부담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은 이 경제 정책 문제가 좀 있어요. 나는 정부를 비판 안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네. 총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